반갑습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고 성공회 대학교에서 교육학 등등을 가르치는 김찬호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우리가 처음 배우는 말 가운데 하나가 How are you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거의 알만한 그런 대사죠. 의역을 하면 안녕하세요지만 직역을 하면 당신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우리 그렇게 묻기도 하죠. 오늘 어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무 쉬운 말인데 잘 생각해 보면 되게 답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보통 fine, thank you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한테 how are you 하면 나의 뭐가 어떻다는 거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거꾸로, 그죠?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How am I? 난 어떤가? 나의 뭐가 어떤가? 크게 보면 내 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내 몸에 대해서는 나 오늘 컨디션 좋아 이렇게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텐데 만약 그게 너 몸이 아니라 마음이 어때? 라고 질문한다면 이게 좀 되게 까다로워질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눈을 뜨시면서 집을 나오실 때 직장에 출근하시면서 그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알기가 어려워요. 몸은 진단 기법도 있고 내가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각하는 방식이 있는데 마음은 간단치가 않죠.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다가도 어느 상황에서 갑자기 그게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게. 그죠? 몸도 그렇죠. 건강한 것 같은데 내가 무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나를 이렇게 건드렸는데 그때 유난히 아파. 몰랐는데 누가 건드리니까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음도 그럴 수 있겠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굴 만나고 나서 누군가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 마음은요 대부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락가락합니다. 자,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어요? 처음 보는 그림인가요? 유명한 화가의 작품입니다. 파울 클레라는 독일 화가인데 20세기에 되게 기이하죠. 명화라고 하기에는 집에 이렇게 걸어놓기에는 만약에 제목을 붙이면 뭐라고 붙이시겠어요? 지금 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누드죠. 근데 둘이 서로 만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허리를 푹 숙이고 있을까? 왜 이렇게 몸짓을 취하고 있을까? 물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지만 예술이라는 건 뭔가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화가는 한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Two men meet, each believing the other to be of higher rank.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은 등급에 있다고 믿는 두 사람이 지금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옷을 벗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죠. 이 옷이 왜 필요했을까요? 처음 인류의 그 원시사회에서 추워서 아프리카에서 인간이 출현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옷은 아마도 자기의 신분 같은 것, 뭔가 나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문신을 한다든지 깃털을 꽂는다든지 그런 거 비슷하게 그렇게 출발했을 거라고 대체로 얘기합니다.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다는 건 상대방이 나랑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단서가 별로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높지 않을지 모르는데 혹시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을지 몰라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른바 굽실거리는 겁니다. 겸손해 보입니까? 아니면 비굴해 보입니까? 표정을 보면 그렇게 겸손하다는 느낌보다는 비굴하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제목에서 핵심 단어는 랭크입니다. 랭킹을 매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지 낮은지 한국 사람은 되게 민감하죠. 왜? 나이 때문에. 근데 나이뿐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직급이 높은지 나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왔는지 수입이 더 많은지 등등 많은 것을 알게 모르게 계속 따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를 피곤하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자동적으로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한번 거리 두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랭크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는 거예요. 등급으로부터. 현대인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과의 높낮이 또는 위치 에너지 이런 걸 놓고 긴장하고 사는가.
제가 긴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편안해야 되는데 모종의 긴장이 일어난다면 많은 경우에 이 등급 때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잘 자기의 생각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 즉 다른 사람이 내가 이 정도 등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알아봐주지 않을 때, 그래서 무시당한다고 생각될 때 많이 하는 말이죠. 외국에서 이런 말 하긴 할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약간 화를 내듯이 하는 말들이 있죠. 좀 나이 많은 분들일수록 자주 하는 말일 텐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질문 안 하고 살면 훨씬 더 삶이 행복해질 텐데 불행히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서 더 나아가면 막 갑질을 하고 그렇게 되죠.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굉장히 거칠게 상대방을 모욕하고 자기의 지위나 아니면 젠더 권력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짓누르려는 그런 행태들이 많죠. 여러분은 거기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만약에 당하셨다면 저분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나이에 됐을 때 과연 나는 저렇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결핍이 많고 더 나아가서 혐오에 빠졌다. 자기 혐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막스 에르만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손님으로 10,000원이었다. 주문한 음식이 늦어지고 친구는 여 종업원을 불러 호통을 쳤다. 무시를 당한 여 종업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난 지금 그 친구의 무덤 앞에 서 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그는 이미 땅속에 누워 있다. 그런데 그 10분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내다니. 이건 이 시인의 실제 경험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친구, 자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화냈을까? 사실 우리 자주 겪는 사회적 참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생이 끝날 수 있다. 늘 오늘이 다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암암리에 받게 되는데 그걸 잊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지금 내가 받는 대우가 나의 본질을 규정한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린 누구나 죽기 때문에 시차만 있을 뿐이지 이런 하나의 통찰을 통해서 많은 걸 비춰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 화를 냈을까요? 단지 음식이 늦었다? 내가 어디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것만은 아니죠. 서 있었죠. 무시를 당한 여종업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무시를 했어요. 이 시인 친구가. 왜 무시했을까요?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고도 생각한 거죠. 이런 해석이 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건 주관적인 거죠. 진짜 종업원이 날 무시했나? 아닐 수 있죠. 여러 가지 식당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자기 혼자 피해의식에 젖어서 그렇게 호통을 쳐버린 겁니다. 또한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보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죠. 그죠? 종업원이 실제로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다 그때 이렇게 호통을 치고 막 갑질을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태연하게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톨스토이가 얘기합니다. 깊은 강물은 돌을 던져도 흐리지 않는다. 모욕을 받고 이내 발칵하는 인간은 강도 아닌 조그만 웅덩이에 불과하다. 내가 별것 아닌 것에 자꾸 마음이 흔들린다. 그럴 때는 내가 지금 그릇이 작아졌구나. 용량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해 보세요. 작은 컵에 흙탕물이 하나 딱 들어오면 굉장히 이게 금방 탁해지겠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이미 들어간 흙탕물을 빼낼 수는 없죠. 방법이 있다면 큰 맑은 물에다가 그냥 이걸 희석시켜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처럼 아예 자기의 마음 그릇이 이렇게 호수처럼 크다면 그까지 흙탕물 하나 튀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탁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how am I? 내가 지금 어떤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욕을 당했을 때. 누가 나한테 섭섭한 소리 했을 때 내가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가를 놓고 보면 내가 지금 약하구나 강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들 마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하나 놓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혹시 막무가내 대접을 받아도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약해서 저러는 거다 생각하면 좀 의연하게 이렇게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랭크라고 그랬는데 그 랭크는 결국 뭐냐면 지위입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핵심 개념입니다. 스테이터스 앵자이어티.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불안은 지위 불안이라는 거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다 그거 우리 신경 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했어요. 교육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게 인이 배겼어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위 불안에 시달릴 때 어떻게 하면 좀 해방될 수 있을까요? 알랭드 보통은 재밌는 그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차이가 있죠? 키로 지금 상징이 되고 있는데 키가 작은 두 사람은 표정이 좀 안 좋습니다. 우리가 봐도 차이가 분명히 큽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벗어날까? 표정이 달라졌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차이는 그대로예요. 근데 더 큰 무엇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학자들 세계에서 지내다 보면 저보다 정말 훌륭한 분, 공부를 많이 읽고 제가 도저히 독서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들 앞에서 좀 기가 죽고 그래요. 그분을 빨리 좀 따라서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드는 건 좋은데 이 기가 죽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저희 가치를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분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거죠. 그때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칸트나 공자님이나 그런 분과 비교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차이로 되게 위아래를 나누고 있는데 웃긴다 이거죠. 그게 웃긴 게 되기 위해서는 더 큰, 더 높은 그 기준을 놓자. 그 앞에서 우리는 함께 겸손해질 수 있고 서로 배울 수 있다. 뭐 그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취약함을 끌어안을 때예요. 제가 강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진짜 강해지려면 나의 약함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정면으로 응시하고 수용해야 된다. 이제 말이 쉬운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제 금년 딱 60인데 60살 정도 살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고 그게 되면 되는 만큼 내 자신이 편해지고 든든해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영화 한 장면일까요? 이 영화 보신 분 계실 텐데 이 장면이 안 떠오르실 겁니다.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예, 몇몇 계시네요. 근데 이것까지 보여드리면 더 확실하게 그 영화 아실 것 같아요. 예, 탑건이죠. 아래 것은 옛날 탑건, 30년 전인가요? 맞나요? 예, 그때 탑건이고 이건 최근 탑건인데 똑같은 인물 두 명입니다. 톰 크루즈는 여전히 건재한, 제가 봤는데 정말 저랑 동갑인데 야,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주더만요. 예, 저랑 동갑인데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하면서 동시에 난 도저히 안 돼. 이런 마음을 동시에 일으켰는데 옛날 영화에서는 같은 급으로 약간 나이가 많았지만 발 킬머라는 배우예요.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같이 공동 출연했던 분입니다. 근데 2010몇 년에 후두암을 앓고 수술을 하면서 절개했습니다. 목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영화에 보시면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건 인공지능으로 합성해서 좀 나오는 거고 또 많은 대화는 이렇게 손으로 해서 대신 전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실제 자기의 상태예요. 좀 보면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를. 나중에 알고 야, 이 영화의 주인공은 톰 크루즈가 아니라 마이클 킬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옛날에 저렇게 똑같은 정말 패기왕성한 모습으로 나왔던 배우가 여전히 건재한 모습으로 등장한 영화에 내가 엑스트라로 잠깐 나오는 건데 저런 모습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거절할 것 같아요. 창피하다고 할까? 근데 이분은 정말 기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 분을 보면서 크게 용기를 진짜 얻었어요. 언젠가 톰 크루즈도 저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차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한 저도 저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가 됐을 때도 내가 여전히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보듬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취약성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취약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무력함을 그대로 느끼고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낸다. 그리고 감정적 리스크를 드러내고 불확실한 그런 것을 인생의 원료로 삼는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불확실함이라는 건 우리를 정말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근데 이분은 그게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직면하기 싫은 내 안의 어떤 모습을 딱 끌어안고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서 새로운 출구가 열릴 수 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일하실 때 취약성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걸 끝끝내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함께 일하기가. 왜냐하면 취약성을 감추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조직은 두려움이 많아요.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그걸 대충 어떻게 덮으려고 하지. 나 이런 거 진짜 이번에 내가 바보짓 했어요. 이렇게 떳떳하게 고백하면 모두가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해요. 그죠? 그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볼까요? 바보야. 저 사람 참 웃겨. 이렇게 된다면 그 조직은 정말 한참 더 가야 됩니다. 근데 건강한 조직이라면 연민으로 품죠. 그분이 그런 점에서 뭔가 약점이 있었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렸을 때 서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함이에요. 그 안전함이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은, 누가 뒤에서 나에 대해서 흉보거나 속으로 딴 생각하거나 그런 게 아닌, 쓸데없이 나에 대해서 월감 느끼고 그러지 않을, 비교하지 않을 그런 관계. 이게 안전함이죠. 그때 내가 비로소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여러분한테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그런 문구입니다. 일부러 영어로 그냥 썼어요. 번역하는 것보다 더 우리한테 와닿을 것 같아서. 그 프로이트와 함께 무의식을 탐구한 그런 20세기 위대한 심리학자입니다. 칼 융이라는, 우리 잘 알고 있죠? 이분이 남긴 한마디인데요. I'm not what happened to be. 뭘까요? 내게 일어난 일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이 뭘까요? 내게 일어난 사건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집에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놓여 있고, 내 상태가 이렇고, 내 외모, 내 건강, 모든 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모든 건 what happened to me입니다. 근데 그걸로 나의 정체성을 삼으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위아래를 나누게 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럼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 뭐냐? I'm what I choose to become. 내가 되고자 선택하는 그게 나라는 겁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누구도 확인되지 않은 그 무엇이지만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씨앗, 그 가능성, 그걸 나의 정체성으로 바라본다면 지금의 드러난 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쓸데없이 비교하면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 또한 똑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죠. 인간은 묘한 존재입니다. 믿어주는 만큼 바라보는 대로 자라납니다. 어릴 때 성장기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른끼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냐에 따라서 내가 전혀 다르게 드러나는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관계.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은 나의 가장 취약한 것 또한 서로 끌어안을 수 있고 나도 그걸 품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일 때 가능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인사를 나누실 때 정말 상대방이 어떤지 진심으로 궁금하고 또한 그와 함께 내가 어떤지 How am I?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서 우리 마음을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면 우리 하루하루가 좀 더 충만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직장 생활이 그런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강의보다 질문 주고받는 게 훨씬 더 재밌고 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에게도 또 생각한 시간이 됐고요. 다 하면 좋겠는데 일단 교수님의 취약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받아들이셔서 성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 취약점이 뭐였는가 개인적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겁이 되게 많았고 별거 아닌 거에 두려움 그리고 걱정에 사로잡혀갖고 잠을 못 자고 그게 진행이 되면서 불면증, 우울증 이렇게 가서 완전히 바닥까지 갔던 적이 한 3번 정도 크게 3번 정도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나 좀 막연한 얘기인데 저한테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두려움이 올라오면 이렇게 바라봐요. 두려움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 왔구나 나한테. 왜 왔을까 얘가. 두려움을 대상화하는 거죠. 그러면 서서히 거리두기가 되면서 거기에 먹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밀어내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그냥 생각 없이 그 안에 파묻혀버리는 것도 아닌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모든 감정은 이유가 있어서 왔는데 뭘 나한테 알려주는 걸까? 이렇게 탐색을 하면 밀고 당기기가 좀 쉬워지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조직은 허약함을 감싸주지 않는데 이럴 때는 드러내지 말고 참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모두가 감싸주지 않는 건지 아니면 분위기가 그런데 일부는 또 감싸주려고 하는 건지 이것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자기의 취약함을 품어주는 사람을 친구로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자기 편이라고 할 때 편가르고 뭐 사내 정치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응원해줄 사람, 많은 시간을 좀 보내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거부터 문화가 달라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문화라는 게 그냥 바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기류가 형성이 되는 건데 나도 문화를 만들어가는 한 주인이다. 근데 이것을 함께 해갈 수 있는 파트너들을 찾아가는 좀 긴 호흡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니다. 내가 못 견디겠다. 전 그런 때는 선택해야 된다고 봐요.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죠. 내가 견딜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할 때는 과감하게 그때는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한계점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건 중요하다고 봐요. 그걸 모르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붕괴해버리면 이게 참 서글픈 일이니까요. 강의 중에 칸트와 비교를 하게 되면 상대방과의 비교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로 들렸습니다. 그릇을 넓힐 수 있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까 제가 그릇을 웅덩이 이런 걸 비교했는데 이게 좁은지 잘 모르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어쨌든 경험 세계를 좀 넓혀보다 보면 새롭게 이렇게 일깨우는 그런 실마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던 것만 하고 관성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걸 좀 넓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부딪혀보면 넓어져요. 한번 무너져 보세요. 바닥 칠 때 확실하게 치세요. 어설프게 치지 마시고 바닥을 쳐보니까 그 전에 저한테 중요했던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도 제 책이 새로 나왔는데 예전엔 책이 나오면 되게 그 교보문고 랭킹에 민감했어요. 매두인지. 지금 거의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 아예 신경 쓰겠다는 의지 쓰이는데 안 써야겠다 그게 아니라 아예 신경이 안 쓰여져. 왜 그런 거 봤더니 제가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나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보면 사실 별거 안 돼. 저한테는 그게 중요했거든요. 저가 책 쓰는 사람한테는. 저도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기 한계를 여러 방면으로 부딪혀 보세요. 일부러 만들 수도 있죠. 뭐 도전을 해볼 수도 있고. 예, 좋은 질문 주셔서 저한테도 막 그냥 떠오르는데 답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 질문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